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허벅을 빚는다. 한동안 끊겼던 제주 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신창현 허벅장. 어느 지역이건 옹기가 있지만 제주의 옹기는 특별하다. 바로 화산 회토로 흙이 다를 뿐 아니라 가마 역시 돌가마로 세계적으로 희귀하기 때문이다. 인공적인 유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불의 힘만으로 구워내는 제주 옹기. 된장이나 간장을 담아두는 항아리로, 물을 깃는 허벅으로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왔다. 질박한 제주를 그대로 담고 있는 숨쉬는 옹기다. 대정읍 영랑리. 한적한 외진길을 가다 보면 소담스러운 제주 옹기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사라져가는 제주 옹기에 대한 아쉬움으로 지난 94년 문을 연 제주 도예원이다. 살아 숨쉬는 옹기, 제주 옹기의 오늘이 이곳에 있다. 흙을 두드리는 소리가 짱짱하다. 20년 가까이 제주 옹기 재현에 정열을 쏟아온 강창원 원장. 허벅을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신창현 허벅장. 흙을 빚지 않고 넓적한 흙을 토림막대로 두들기면서 형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제주 옹기의 특징이다. 물을 깃거나 보관했던 항아리로, 간장이나 된장을 삭히는 장독으로, 곡식을 보관해 두거나 콩나물을 키우는 시루로도 사용된 제주 옹기. 인위적인 유약을 쓰지 않아 자연 상태 그대로 보관할 수 있다. 제주 옹기는 그 가장 자연스러운 그릇이다. 유약을 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의 성질이 가만히 남아있게끔 보존되어 있는 게 제주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음식을 가장 자연스럽게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릇화되어 있는 게 곧 제주 전통 옹기이다. 유약을 칠라는 일반 옹기의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에게 친숙한 옹기가 바로 제주의 전통 옹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무릇 옹기는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고 했던가. 21세기 제주 옹기가 새롭게 주목받는 까닭이 있다. 바로 제주 자연을 닮았기 때문이다. 흙작업도 중요하지만 제주 옹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마 때문이다. 다른 지방의 가마가 흙으로 완성된 토요가 대부분이라면 제주의 가마는 화산 폭발과 함께 생긴 현무암으로 완성된 돌가마, 즉 석유다. 인위적인 그 어떤 것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담아냈던 돌가마. 1200도가 넘는 온도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가마로 제주 옹기는 한마디로 불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10여 명의 장정들이 교대로 일주일 밤낮을 꼬박 세워야만 비로소 맑은 쇳소리의 옹기가 탄생한다. 보기만 해도 정겨운 허벅과 항아리. 질박한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가마의 재료들이 전부 다 이제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토요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것은 100%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전부 다 석유들입니다. 이 석유에서 생산된 그릇들이 또한 세계적으로는 희귀하게 유약을 칠하지 않는 천연적인 그릇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제주도의 문화유산이고 제주도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제주 전통 옹기의 대명사는 역시 허벅이다. 알배, 중배, 윗배의 적당한 배내기와 부리가 멋지고 당당한 게 특징인 허벅은
물이 귀했던 까닭에 집집마다 몇 개씩 가지고 있었다. 크기나 종류도 다양했다. 제주에 전해져 오는 허벅의 종류는 약 30여 가지. 허벅 이상을 만들 줄 알아야 그나마 명도공이라 불리울 수 있었다. 허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신창현 허벅장. 그가 생각하는 허벅의 매력은 무엇일까? 허벅은 항상 갖고 노는 거라 놓으니까 얇아야 어느 둘레 어느 정도, 이제 부리가 어느 정도 경해야 구더기낭 치면은 구더기에 딱 맞고, 커서도 구더기 안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이 부리도 또 넓으면은 져서 다니면은 물 다 흘러버려. 찰랑찰랑찰랑. 그냥 부리도 딱 손 들어가서 들릴 수 있을 정도. 몸체는 둥글고 부리는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던 허벅. 과거 제주 여인의 삶 속에서 허벅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등에 물허벅을 지고 종종 걸음으로 물을 길러 날랐던 제주 여인네에게 있어 허벅은 단순한 생활용기가 아니다. 물이 귀했던 까닭에 꼭 두새벽 물을 길러다 아침밥을 지어야만 했던 제주 여인의 고단함이 되어 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허벅으로 물 길어오기였다. 보리밥 뜸을 들이는 그 사이 또 한 번 허벅으로 물을 길어오면 그때야 비로소 제주 여인네의 하루가 시작됐다. 밭으로 일 나가기 전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제주 여인네의 임무였던 것이다. 제주 여인네의 한숨과 서러움, 그 모든 것을 함께 떠놓기가 바로 허벅이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밥부터 우선 해마세요. 밥부터 보리쌀밥이 나냐? 보리쌀 밥하면 붓과 붓고면은 이제 틈 자는 시간에 물 한 번을 강 지러와. 경회영 밥 불러 동강 지러오고 전 붓과 동강 지러오고 그럼 새벽에 밥 하고 밭에 나가기 전에 물 두 번 지러오면 막 잘 해정하고. 새벽이 복지 전에 일어나 아기 눕져두고 그리 가면 물 두 번 썩 저우랑 주반 해영 먹엉 밭에 가고 김이서 아이고. 창조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했던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물허벅은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에 지고 나르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보완된다. 단순히 물을 깃는 데만 허벅이 쓰였던 것은 아니었다. 장거리로 길을 떠날 때 이동형 생수 항아리로 쓰였을 뿐 아니라 마을에 상이 났을 때 팥죽을 써서 주는 용기로도 사용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된 살림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허벅을 두들기며 가슴속 시름을 털어내기도 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희노애락, 기륭화복, 제주 여인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용기였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제작된 곳은 제주도 허벅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물을 기를 뿐 아니고 주변에 그 초상이 나면 그래서 팥죽을 써서 그 허벅에 길어서 재빠르게 그 초상집에 운반해서 다 그것을 그 먹으면서 속을 좀 따뜻하게 하도록 해서 그 슬픔을 잠재우는 역할 하는데도 기능을 했고요. 옥도미잡이 같은 건 가면은 밤을 새고 들어왔잖아요. 보름씩 이렇게 그 바다에서 생활을 해야 했을 때도 다 허벅에 그 물을 길어서 다 배에 싣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허벅은 정말로 대단한 물건이죠. 제주 여인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허벅.
허벅은 제주 옹기 중의 으뜸으로 척박했던 제주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보려면 그 나라와 지역의 옹기를 보라고 했던가. 흙을 빚는 방법에서부터 불작업까지 다른 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제주 옹기. 인위적인 것을 하나도 가미하지 않고 자연의 힘에 온전히 맡긴 제주 옹기는 시대를 앞서가는 옹기, 앞선 세상을 내다본 제주 선인들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문화가 곧 힘이다. 수백 년의 세월 끝에 얻은 우리만의 문화 제주 옹기. 제주 옹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주를 지키는 것이다.